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 크게 다퉈본 적 없이 잘 살고 있는데요. 시댁과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이없는 요구를 해오는 시모는 물론 사고만 치고 뒷수습을 하지 않는 아주버님 때문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사연인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고 군대까지 기다리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제대한 남편은 취업을 했고 각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돈도 모았습니다. 만나면서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서로만 바라봤는데 그 정도로 저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도 분명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죠.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시댁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남편과는 3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셨고 남편과 함께 셋이 만나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얻는 데에만 신경을 쓰기로 했는데요. 결혼하면서 빚이 많이 생기면 힘드니까 최대한 대출은 적게 내고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연희야, 집에 말씀드렸어? 응. 자기는? 나도. 혼순이 예단이니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아마 집 얻는데 도움은 못 주실 거야. 알고 있어. 우리 그동안 모은 돈도 있으니까 대출 많이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응. 일단 최대한 있는 돈 안에서 해결해 보자. 저희는 예식장도 유명한 곳보다 저렴한 곳으로 선택했고 그 돈을 아껴서 신혼집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너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오빠. 집도 계약했고 식장도 다 예약했어. 가전은? 그건 다음 주에 보러 다니려고. 인터넷으로 사면 싸다고 해서 비교해서 살 거야. 오빠가 냉장고 사줄게. 정말? 오. 그거랑 요즘 스타일러도 기본이라는데 그것도 사줄까? 너무 좋지. 고마워, 오빠.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 준비하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며 알뜰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신혼집은 대출을 1억 정도 받아야 했는데 친정에서 해주셨고 결혼도 무사히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면서 저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에 둘 다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결혼 후에도 저희는 차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결혼하면 둘은 낳고 싶었는데 한 번에 둘이나 생기니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출산 후 회사는 잠시 쉬게 되었고 집에서 애 보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좀 늦었네. 어? 아주버님도 같이 오셨네요? 재수 씨, 우리 조카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떡하죠? 방금 잠들었어요. 아유, 아쉽네요. 다음에는 주말 낮에 오세요. 이 시간에 오시면 애기들 잘 시간이라. 그래야겠어요. 그럼 저 그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시숙은 조카들이 너무 예쁘다면서 자주 집으로 찾아왔는데 장난감이며 내복이며 올 때마다 양손 가득히 선물을 사올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출산 후 2년까지 아이들을 키우다 복직을 했고 이후 1년간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3살이 되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잘 적응해 주어서 저는 더 부지런 떨며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웠어요. 주말에는 친정은 물론 시댁 식구들의 방문이 많았는데요. 한 번에 양가에서 동시에 방문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둥이들 얼마나 컸나 보자. 오빠, 장난감은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요즘 신상이래. 애들 엄청 좋아하는 거라고 하길래 사왔지. 사돈 총각은 나이도 있는데 결혼 안 해요? 아, 네. 저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요. 나이도 많은데 큰일이네. 엄마, 지금 우리 형님 걱정할 때가 아니야. 형도 급하다고. 예, 네 형은 일하느라 그렇지. 안 그래, 형씨가? 아유,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런데 무슨 장난감이 이렇게나 많아? 돈 아끼고 잘 산다고 칭찬 좀 해줬더니 돈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애들 금방 큰다. 장난감 이런데 돈 많이 쓰지 마라. 네, 어머님. 이 중에 반은 지인들이 물려준 거고 이건 오빠가 오늘 사온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했다면서 사돈 총각은 이렇게 돈 많이 쓰고 다녀도 되나? 엄마, 별 걱정을 다 하셔. 우리 형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나저나 형은 정말 결혼 생각 아예 없는 거야? 무슨 결혼이냐? 아휴, 눈을 좀 낮추면 좋으련만. 우리 아들이 눈이 높아서 큰일이야.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인물 좋지, 직업도 좋지, 성격도 착하지.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 하는데. 춘종 오빠와 시숙은 서로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은근히 저희 오빠와 시숙을 비교하실 때가 많았죠. 어머님은 항상 본인 아들이 더 잘났다고 하셨고 똑같이 결혼도 안 했는데 저희 친정 오빠한테만 결혼 늦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돈 헤프게 쓰지 말라고도 하셨죠. 그러면서 시숙은 다 이유가 있어서 결혼도 늦는 거라고 하며 어떻게든 본인 아들을 치켜 세워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는데 다행히도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대처를 잘해주니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숙은 저희 친정오빠 못지않게 조카들을 무지 예뻐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집에 오곤 했습니다. 형은 만나는 여자 없어? 무슨 여자냐. 그냥 일이나 하면서 사는 거지 뭐. 왜요? 아주버님 결혼해서 아이 생기면 엄청 예뻐해 주실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생각은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서 결혼은 나중 일이죠 뭐. 시숙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 집에 오면 애들이 어린데도 용돈을 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꾸미는 걸 좋아해서 항상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수트를 입고 오면 멋지기까지 했네요.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녔고 여자친구가 없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시숙은 진짜로 여자친구 없다고 하니까 주변에 괜찮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친구들도 이미 다 시집가서 없었네요. 선이라도 보라고 했더니 시숙은 싫다고 계속 거절했죠. 결혼이라는 게 본인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저도 더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암튼 저는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댁과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직원들과 나왔다가 근처 백반집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시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재수 씨. 여기까지 점심 드시러 오신 거예요? 아, 그게 근처 올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시숙이 외근이라도 나온 건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일단 시숙 회사는 이 근처가 아니었고 복장도 평소 출퇴근할 때 입던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묻어있는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식사 중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접니다. 네, 아주버님. 저 아까 말이에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주버님 회사 이쪽 아니지 않아요? 외근이라도 나오신 거예요? 아, 저 그게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시숙은 회사를 관둔 지 좀 됐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아직 집에서 모르니까 재수 씨도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주버님. 모르는 걸로 할게요. 저는 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숙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다 싶었거든요. 몇 년 동안이나 집에 알리지 않았다는 건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시숙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또 조카들이 보고 싶어서 왔구나 하고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주버님, 어서 오세요. 우식이는 어디 갔어요? 잠깐 마트 갔어요. 아, 그렇구나. 커피 드실래요? 저 지금 마시려던 참이었거든요. 네,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장난감 많은데 뭘 또 이렇게 사오셨어요? 저 재수 씨. 네? 미안한데요. 우식이 모르게 혹시 돈 좀 해줄 수 없을까요? 돈이요?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제가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어서요. 한 500 정도 안 될까요? 저나 남편이나 서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500이라는 돈은 빌려줄 수 있었지만 애 둘 키우면서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 뒤에 바로 갚는다고 하면서 부탁하길래 고민 끝에 남편 몰래 빌려주었습니다. 저 우식이한테는 비밀로 좀. 알겠어요. 얘기 안 할게요. 고마워요. 금방 갚을게요. 오죽했으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싶었고 남편 모르게 해달라고 하니 급한 곳인가 보다 했죠. 가족 간에 돈 거래했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걱정은 되었지만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숙은 정확히 한 달 뒤에 빌려준 돈을 그대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서는 제사가 있었는데요. 평소보다 일을 빨리 마치고 애들 데리고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한참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우리 장남 왔어? 피곤하지? 아니에요. 피곤하긴요.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 아직 제사까지 1시간 정도 남아있으니까 좀 쉬든가. 시모와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는데 저는 시숙이 회사를 그만둔 걸 알고 있어서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시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크게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사가 다 끝나고 저녁까지 먹고 난 뒤 집에 갈 준비를 하다가 시숙에게 가서 몰래 물어봤습니다. 아주버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언젠가 아실 텐데 계속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어떠세요? 계속 회사 알아보고 있으니까 비밀로 좀 해줘요. 그리고 급한 대로 집으로 오는 우편물은 친구네 집 주소로 해놔서 괜찮아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지서 이런 것도 집으로 못 오니까 아실 일은 없을 거예요. 시숙은 전에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사정인지 대충 짐작이 가서 더는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암튼 최대한 빨리 회사로 다시 취업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애들은 점점 크고 회사 일에 육아에 거기다 집안일까지 하루가 너무 짧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친정오빠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는데요. 오빠 나이가 45살이라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오빠의 결혼을 너무나도 좋아하셨답니다. 며칠 뒤 아버님의 생신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외식을 했는데 그날 친정오빠가 결혼한다는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거 참 잘됐다. 사돈이 참 좋아하시겠어. 네, 아버님.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언제 그렇게 여자를 만나서 벌써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동안 만나는 여자도 없다고 했잖아. 결혼도 관심 없다고 해놓고는. 만난 지는 1년 반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시숙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은 대체 뭐가 부족해서 여자를 못 만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집 때문이 아닌가 싶단 말이지. 엄마, 집 때문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 아무리 인물 좋고 직업도 있다고 해도 집이 없으니 여자들이 시집 오려고 하겠어? 에이, 엄마, 그건 아니지. 집은 대출받아서 사도 되는 거고. 안 그렇다니까. 글쎄, 집이 있어야 여자들이 맘 편하게 시집 온다고. 요즘 세상에 아무리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해? 월급쟁이가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집을 사냔 말이야. 그런데 연희야, 사돈 총각은 집은 어떻게 했어? 대출이야? 대출은 아니고 오빠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오빠와 시숙은 나이가 같아서 시모가 은근히 서로 비교를 했었는데 저희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하게 생겼으니 기분이 좋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거기다 대출도 없이 집을 마련했다고 하니 더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외모는 우리 장남이 훨씬 나은데. 아휴, 먹자. 음식들 싫겠어. 그날 집에 와서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좀 걸리긴 했으나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어머님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암튼 저는 친정오빠가 결혼하니 뭐라도 선물해주고 싶어서 남편과 상의해서 쓸 돈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가전을 사줬으니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똑같이 가전을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결혼 선물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휘숙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미안한데 혹시 1,0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어요? 아주버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말고 부탁 좀 할게요. 1,000만 원은 저한테 정말 큰 돈이에요. 거기다 이번에 오빠 결혼까지 있어서 저도 돈 쓸 곳이 있고요.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재수 씨, 저 이번에 못 갚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대체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회사에 재직 중일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상태로 회사에서 나오고 그걸 갚으려고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감당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을 한 모양이었는데 그래서 제2은행권에서 대출받고 그것도 다 끌어다 쓰니 결국 대부업까지 손을 댔다고 했죠. 결국 빚으로 돌려막기 중이었던 겁니다. 아주버님, 그동안 저한테 빌려간 돈이 다 해서 얼만 줄이나 알아요? 처음에 빌려갔던 돈 갚은 거 말고는 이후로 한 번도 안 갚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8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빌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시숙은 한 번에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소액으로 금방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사실 50만 원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니 저는 빌려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
모른 척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제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좀 부탁합시다. 안 돼요. 이번엔 저도 힘들어요. 재수 씨, 너무 섭섭하네요. 섭섭하다고요? 시숙은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결혼할 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원래 시댁에 예단 이런 거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생략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그건 양가에서 의견 맞춰서 결정한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 설득한 거예요. 엄마는 계속 예단비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재수 씨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게 된 거고요.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그게 지금 돈 빌려달라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 그게 다 자기 덕분이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주버님,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돈 계속 빌려서 빚을 갚는 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은 빚은 줄지 않고 그대로인 거잖아요. 차라리 파산을 해요. 그거 하면 집에 알려져서 안 돼요. 내가 오죽하면 우시기도 모르게 재수 씨한테 돈 부탁을 하겠어요? 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숙과 겨우 전화를 끊었지만 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빌려간 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돈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할 수도 없고 남편이 알면 분명 시댁에도 말이 전해질 것 같아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숙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친정에서도 큰일이 생겼습니다. 친정오빠가 결혼식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친정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깨어날 수는 있대? 모르겠다. 의사가 자꾸만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깨어날 확률이 조금은 있지 않냐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대. 엄마, 그래도 기다려보자. 어? 저는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엄마 식사를 챙겼습니다. 친정오빠는 수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만 있었고 엄마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셔서 쓰러질 것만 같았죠. 오빠와 결혼 예정이었던 새언니는 충격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고 난 지 한 달 만에 오빠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물론 부모님까지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웃고 떠들며 결혼 얘기를 나누었는데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친정에 자주 가서 잘 지내시는지 들여다봤고 식사도 챙기면서 지냈습니다. 특히 엄마는 아예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는데 병원에서 이러면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라도 밥을 드시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야, 이러다 장모님 진짜 쓰러지실 것 같아. 그래도 아까 아빠하고 통화했는데 오늘 엄마가 죽 조금 드셨대. 정말? 다행이다. 그래, 조금씩이라도 드셔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제 엄마도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니까 우리 가까운 곳으로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거 어때? 엄마 아빠가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하시는 것 같거든. 그거야 좋지. 내가 어디 갈 만한 곳 없는지 한번 찾아볼게. 남편은 연애 때는 물론 결혼해서도 저한테 한결같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친정 식구들까지 잘 챙겨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고 혹시라도 어머님이 서운한 말씀을 하셔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와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평으로 바람을 쐬러 갔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으니 평일에 저희 둘 다 연차를 쓰고 여행을 갔어요.
엄마,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좀 좋지 않아? 기분 전환도 되고. 그렇네. 좋네. 저기 앞에 가면 배 타는 곳도 있다는데 가보자. 표 내가 끊어올게. 장서방이 참 잘하네. 그치. 우식 씨가 애들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밥 좀 잘 챙겨두셔. 응? 장서방이 네 오빠하고도 참 잘 지냈는데. 엄마 또 여기까지 와서 울려고 그러지? 안 울어 이제. 그냥 우리 민규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그러지. 다행히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조금은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떠나보낸 슬픔이 단시간에 사라지진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잘 챙겨드리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다음에는 좀 길게 와볼까요? 당일로 왔다 가려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 그렇게 하자. 연희야, 너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진동 오는 거 같은데? 어? 아, 광고 전화네. 안 받아도 돼. 사실 전화가 온 건 시숙이었습니다. 저번에 돈 부탁을 거절한 이후로 저는 시숙의 전화를 안 받고 있었거든요. 보나마나 또 돈을 해달라고 할 텐데 옆에 남편도 있고 받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통화 거절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숙은 지겹도록 전화를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그럴 때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셨어요? 네, 재수 씨. 잘 지내셨죠? 형 오랜만에 오네. 한동안 우리 둥이들 보고 싶다고 자주 오더니 많이 바빴어? 어, 일이 좀 많았어. 그런데 혹시 사이다 있냐? 우리 탄산 잘 안 마셔서 없는데 내가 금방 사올게. 기다려. 자기야, 내가 사올게. 재수 씨, 그냥 우식이 보내요. 아니에요.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시숙은 어떻게든 돈 얘기를 하려고 남편을 내보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 정도 눈치도 없었겠어요? 그래서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시숙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제가 근처 편의점에서 사이다를 사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는데 시숙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나와 계세요? 벌써 가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재수 씨, 진짜 안 되겠어요? 제가 저번에 부탁했던 일 말이에요. 돈 얘기라면 더는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놨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돈 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글쎄, 안 된다니까요. 저는 사이다가 담긴 봉지를 시숙에게 건네주고는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한테 다 말하고 싶었는데 그럼 시댁에서는 정말 난리가 날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희 이번 주 목요일에 퇴근하고 집에 좀 올 수 있어? 목요일이요? 주말에 가는 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난리셔. 퇴근하고 저녁 먹고 가라. 올 수 있지? 여보세요. 엄마, 평일에는 힘들어요. 저나 연이나 일하는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주말에 갈게요. 아이, 글쎄 주말에 간다니까요. 그렇게 아세요? 다행히도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는 주말에 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드셨나 봅니다. 정확히 목요일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부모님은 물론 시숙까지 다 함께 말이죠. 저는 시숙 얼굴 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급하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엄마, 아빠, 탕수육 괜찮으시죠? 그래. 주말까지 기다리자니까 네 엄마가 기어코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하자고 하면 따라와야지. 아가, 네가 좀 이해해줘라. 네, 아버님. 갑자기 오셔서 집에 먹을 게 없네요.
배달 음식 드시게 해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식당에 애들 데리고 가봐야 정신만 없지. 집에서 편하게 먹자. 괜찮다. 사돈 어른은 좀 괜찮으시니? 네,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그래도 아직 힘드실 거예요. 그래, 맞다. 힘드시겠지. 왜 안 그러겠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게다. 그런데 우리 창남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여기 오면 애들하고 놀아주느라 제일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좀 피곤해서요. 그래, 피곤하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내가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근데 말이다. 사돈 총각 보면 그렇게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사고로 한순간에 가버리면 그만이잖아. 엄마, 말 좀. 그래, 미안하다. 아이, 그런데 사실이잖아.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사돈 총각이 사고 당하기 전에 샀다던 그 집 말이다. 신혼집. 그건 어떻게 됐어?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 한번 알아봐. 팔았는지 그대로 있는지. 시모는 대뜸 오빠가 살아있을 때 사두었던 신혼집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도착해서 다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하셨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창남이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건 집 때문인 것 같아. 엄마, 그 얘긴 전에도 하셨잖아요. 집 때문이 아니라니까. 형이 결혼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생각이 없는데 여자를 만날 리가 있냐고요. 집만 있어봐라. 여자들 줄 섰지. 요즘 여자들 남자가 집 안에 오면 결혼 안 하려고 해. 내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 그래서 말인데 연희야. 네 오빠가 사둔 그 집 말이다. 우리 영식이한테 줄 수 없을까? 우리 창남이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는 거 너도 눈으로 봐서 알잖아. 그 집 주면은 이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제 것도 아니고 오빠 명의예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중간에서 힘 좀 써보라는 거지. 어차피 그 집 주인도 없잖아. 너희도 집 있고 사돈네도 집 있으니 그 집은 우리 장남한테 주면 딱인데. 엄마, 왜 그러세요 대체? 제발 좀. 아빠, 엄마 좀 말려봐요.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시댁에서 시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부도 시숙도 시모 앞에서 별말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남편만이 나서서 제발 그만하라고 했는데 시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시가 그러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우리 장남이 뭐가 부족해? 이 정도면 잘생겼지 동안이지. 누가 45으로 보겠냐고. 거기다 키도 크지 직장도 있지. 딱 하나 집이 없잖아. 곧 있으면 금방 쉰 될 텐데 그럼 너무 늦지 않겠어? 그전에는 장가 보내야지. 시부는 그렇다 쳐도 시수까지 가만히 있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정말 오빠 집을 바라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어머니께 소리를 쳤는데 애들이 있어서 이러다 싸움 날까 싶어 그만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며 가셨는데 너무 황당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네요. 자기야, 미안. 진짜 이번 일은 나도 전혀 생각도 못했어. 내가 내일이라도 본가 가서 얘기할게.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 미안하다 정말. 우리 엄마가 저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고
남편이 그래도 대신 사과하며 잘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희숙이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였는데 계속 배를 눌러대자 저는 집에 없는 척하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섭게까지 하더군요. 이런 일이 그날 이후로 여러 번이나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척을 하다가 한 번은 애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는지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면서 현관문을 막 두드리다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죠. 거기다 시모는 더는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음에도 저한테는 따로 전화해서 집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희야 나다. 네 어머님. 친정에는 말씀드려봤어? 네? 설마 아직도 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하고 얘기 끝난 거 아니었나요? 우식이가 하도 난리를 쳐서 알겠다고 한 거야. 친정에 말씀드리긴 했어? 아니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대체 저희 오빠 집을 왜 욕심을 내시는 거예요? 뭐야? 욕심? 말이 좀 그렇다. 어차피 주인 없잖아. 사돈끼리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힘들면 힘이 되어주고 그런 거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더는 집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한번 전화 드려야겠다. 네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님, 정말 왜 이러시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잘 말씀드려 보라고. 내가 말하면 모양새가 빠지잖아. 내가 말하길 바래?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에게 미리 전화를 해두었고 시댁으로 향했죠.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뭐? 그 집 얘기는 오늘부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얘기라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대체 왜 못하게 하니? 혹시 알아? 집 준다고 하실지? 아니 막말로 네 집도 아니면서 왜 그래? 그럼 아주버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집 아주버님도 탐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디 시숙한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저도 됐다고 했는데 엄마가 저러시는 걸 어떡합니까? 저는 계속해서 집 욕심이 나냐고 물었는데 시숙은 시모 핑계만 댔고 끝까지 본인 생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도 그 집이 탐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우편물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아니 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물건을 집어던져? 시댁이 우스워? 보세요. 여기 우편물 중에 아주버님 앞으로 온 거 보시라고요. 저는 시댁 아파트에 도착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우편함에서 시숙 앞으로 온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우편물 겉면에 독촉 고지서 제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순간 이거다 싶어서 얼른 챙겨왔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이 정말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걸까요? 뭐? 그럼 뭐가 부족한 것 같니?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우편물이나 뜯어보세요. 저는 그동안 저만 알고 있던 비밀을 결국 다 말해버렸습니다. 바닥에 던져진 우편물을 본 시숙은 급하게 손을 뻗어 가져가려고 했고 그때 시모는 그걸 뺏어서 바로 열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상환 독촉장? 이게 다 얼마야? 저건 또 뭐야? 독촉 최고장? 아니, 영식아, 이게 다 뭐니? 빨리 말 안 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잘못 온 거예요. 잘못아? 여기 네 이름 써 있는데 창영식이라고 써 있잖아.
시숙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황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주버님이 그동안 결혼 못하고 있던 건 집 때문이 아니라 이 빚 때문이라고요. 여태까지 그 많은 빚을 대출받아서 돌려막기 중이었어요. 저한테도 그간 빌려간 돈이 어디 한두 푼인 줄 아세요? 재수씨! 나랑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1억이에요? 비밀? 저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전화해서 돈 해달라. 남편 없을 때만 골라서 찾아와서는 문 열어달라고 하고 어디 사람 무서워서 살겠냐고요. 돈이라도 갚아가면서 빌려달라고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동안 저한테 빌려간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오빠 집은 왜 자꾸 욕심을 내는데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아이들 좀 봐달라고 했는데 친정에 급하게 맡겨놓고는 시댁으로 왔더라고요. 우식이 넌 또 왜 왔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독총장이니 또 우리 연희한테 돈 빌려갔다는 건 무슨 소리냐고? 시숙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아이고 머리야. 영식이 너 빨리 말해. 무슨 빚이 이렇게 많아? 회사에서 돈 버는 건 어쩌고 말 안 한 거야? 연희 너, 네가 말해봐.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희숙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과 주식하면서 돈 날리고 대출받아서 빚이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를 말이죠. 시댁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장남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이런 대형 사고를 쳤으니 놀랄 수밖에요. 시부는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시모는 시숙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저야말로 비밀 지켜준 대가가 이거예요? 아주버님도 그 집 바라고 있었잖아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듣고 있던 시모는 기절하고 시숙은 그런 시모를 부축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듣고는 저한테 빌려간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 집까지 바라니 어이없어 했습니다. 시모는 다시 정신을 차려서는 계속해서 시숙에게 대체 왜 그랬냐고 따졌습니다. 빨리 말 안 해? 뭐가 부족해서 그 좋은 직장 나와서는 돈을 이렇게나 빌렸냐고!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어? 이게 어째서 내 탓이라는 거냐? 엄마가 그동안 사돈네랑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사돈 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친정오빠랑 비교당하는 게 기분이 나빴다면서 더 좋은 차도 뽑고 옷도 브랜드로 정장을 빼입고 다녔던 거라고 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이 정도 사치면 월급이 남아나질 않았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주식도 가진 돈으로 해야지 왜 대출받아서 하냐고 물었지만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대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따로 시숙과 통화를 했는데 대체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뒀나 했더니 회사에서도 주식하고 코인에 빠져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밤새 코인하면서 지각하는 날도 많았고 근태가 엉망이니 회사에서 잘린 거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잘린 건지는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형이 너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그동안 대체 얼마나 빌려준 거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아주버님이 우리 애들한테 좀 잘했어? 거기다 자기 형인데 비밀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어떻게 그럼. 내 입으로 알겠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 거지. 그런데 얼마 전에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또 해달라고 하잖아. 너무 큰 돈이라 거절했더니 계속 전화하고 자기 없을 때만 골라서 찾아오고 이제 점점 무서워져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오빠 집까지 달라는 얘기도 하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 잘했어. 더 빨리 말하지. 아니다. 내가 눈치 못 채고 있었던 게 잘못이다.
남편은 아무리 자기 형이고 또 부모라 해도 이번 일은 절대 가만히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빌려간 돈을 당장 갚으라고 했고 그 전까지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네요. 시모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저와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우시가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는 하나뿐인 형인데 그래야겠어? 네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 좀 받을 수 있지 않아? 은행 이자는 싸잖아. 엄마, 이건 형을 위한 게 아니야. 형 지금도 주식하고 코인하고 있다고. 거기에 남아있는 돈이라도 다 빼라고 해. 어떻게든 본인 힘으로 해결해야지. 내가 빚 갚아주면 그 다음은 차라리 형한테 개인회생인가 파산인가 그거 신청을 하고 해. 자꾸 가족이 도와주니까 대출 받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아는 빚만 1억이 넘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네가 좀 해주라는 거 아니야. 자동차도 담보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돈 나오는 건 다 끌었었어. 남편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엄마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날 이후 저에게도 전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희야, 너 회사 좋으니까 대출 좀 나오지 않아? 너네는 빚도 없고 하니까 부탁 좀 하자, 응? 우식이 그 녀석은 안 된다고 난린데 믿을 건 너뿐이야. 대출 받아주면은 내가 그 집은 욕심내지 않으마. 그럼 되는 거지? 어머님, 그 집은 애초에 욕심을 내면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출 받아가면서 아주버님 빚 갚아줄 생각 없어요. 제가 대출 받은 건 누가 갚는 건데요? 결국 제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아주버님 빚을 대신 갚아요? 이런저런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시숙이 아무리 빚이 많고 상황이 좋지 못하더라도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었다면 시모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집 얘기가 나왔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야 했고 빚 역시 어떻게든 본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저와 남편이 계속 거절하자 결국 시댁에서는 시숙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었을 때 잘 알아보고 방법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대법까지 손을 댔으니 이자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걸 또 주변에 돈을 빌려가면서 갚으려고 했으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자기야, 아주버님 일은 어떻게 됐대? 아까 아빠랑 잠깐 통화했는데 개인회생인가 파산인가 신청했다가 기각됐다고 하더라고. 기각됐다고? 왜?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더 알고 싶지도 않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럼 아주버님은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아주 들어 누웠대. 방법이 없잖아.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갚는 수밖에. 결국 시댁에서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시숙은 밤마다 코인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주변 사람들한테 또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시모가 시숙 보고 나가라고 난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숙에게 받을 돈이 정말 많이 있어서 이대로 못 받는 건가 싶었는데요. 다행히도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서 제 돈부터 갚으라고 큰소리를 쳐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죠. 물론 시모와 시숙하고만요. 아버님과는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숙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중독이라서 다 갚고 나서 또 한도가 나오면 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시숙의 대출 중독 치료를 위해서 정신상담센터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싶었습니다. 시숙은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는데요. 솔직히 이번 일이 잘 해결된다고 해도 다시는 얼굴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간 저에게 해왔던 행동을 보면 무섭기까지 하거든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도 자주 가서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빠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나오지만 언젠가는 웃으면서 오빠 사진을 들여다볼 날도 오겠죠?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